솔직히 이게 가능한 기업은 제가 봤을 때 테슬라를 이겨낼 수 있는 주체는 없습니다. 여기 빼고. 어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달공학 에러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 정확하게는 보조와 관련된 66페이지짜리 분석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갑자기 10%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됐죠. 이 도조라는 것 때문에 테슬라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리포트 낼 당시에 $250 수준인데 60% 개선된 $400는 충분히 간다. 그리고 한참 상승되면 $500 이상도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주변에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과 기술적인 내용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새롭게 알려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그냥 자동차 회사다 이 정도만 가치를 평가를 하던 월가에서 대표적인 모건 스탠리에서 도조를 극찬하는 탑픽이다, 첫 번째 픽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보고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도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 그리고 테슬라가 어떻게 확장이 될지,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라는 회사로서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부분들 좀 상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도조가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발전해 나갈 부분도 있고, 향후에도 AI 반도체 업체들과 계속 경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도, 현재 이 도조라는 시스템을 테슬라가 가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모건 스탠리 리서치 Unlocking Tesla's AI 모조 Enter the 도조. 라임 좋고, 업그레이드 to OW 오버웨이시죠. 매수해라, 400불이다, 탑픽이다, 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분이서 이렇게 썼는데, 아담 요나스 요 분이 예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던 분인데 지금은 극찬하는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 전반적인 서머리를 3개의 차트로 요약을 하고 있고요. 요거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자, 도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 다음, 현재 실리콘, 그러니까 반도체 커스텀 실리콘 시장 요쪽을 좀 본 다음에 우리는 400불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매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조라는 것이 현재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요. 저는 이제 투자 채널이 아니니까 뭐 밸류에이션 부분,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조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나면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기존에 몰랐던 부분들, 알고 계셨던 분들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딱 요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도조가 500빌리언을 더 추가할 가치가 있다. 어떤 면에서 로보택시 쪽도 그렇고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도조를 다른 쪽에서 이제 아마존처럼 클라우드를 빌려주듯이 도조를 이제 서비스 해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250불에서 4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도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살펴볼 거고요. 왜 테슬라가 이 짓을 하고 있느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현재 엔비디아 GPU가 지금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요거는 뭐 코어스라고 하는 TSMC의 Chip on Wafer Substrate라는 후공정 패키징 기술, 요 부분의 설비가 굉장히 바틀렉이 돼서 빠르게 생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메타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전부 다 이걸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도 뒷돈으로 A800, H800 이런 것들 막 이제 가져오려고 하고 난리 부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걸 안전하게 확충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테슬라가 직접 이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역량 향상, 그리고 이거를 소프트웨어해서 서비스화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거에서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준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강점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영상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가능한 기업이 있습니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죠.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위격으로 하고 있는데 마일 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테슬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계속 캡처링 되고 있다. 그리고 도조라는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서 수직 통합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마치 애플이 iOS, macOS와 M1, A17 프로 이런 칩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넘사벽의 성능을 보이는 것과 같은 얘기죠. 거기다가 또 일론 머스크가 자본을 많이 땡겨오고 있고, 본인도 월드 탑 탤런트, 그만큼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력들을 계속 수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테슬라의 강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나중에도 이게 얘기할 건데, 결국 이 중간에 도조라는 톱니바퀴가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톱니바퀴, 즉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개선된 디자인을 가지고 계속해서 엄청난 양을 생산해내게 되고, 그러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면은 이익이 생기겠죠. 그러면 더 많이 팔게 되면서 수익을 벌면은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고, 그러면 또 개선된 거를 하면서 계속 톱니바퀴를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플러스 소프트웨어로서도 공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면모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서의 매출도 계속 나아가면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갖고 여기서 UX를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플랫폼을 좀 더 고착화해 나가면서 이렇게 다 나가니까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과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 이렇게 더블 플라이 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탑 체제로 이렇게 나가면서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다. 지금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능하게 하면서 도조가 좀 더 추가적인 밸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테슬라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도조가 있고 없고를 얘기를 보면은 도조 이전에는 자동차인데 이제 여러 가지 산업에 진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봇 택시도 가능하고 기가팩토리에 움직일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운영할 수 있고 가정용 로봇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비전 처리를 갖다 쓰세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치 아마존의 AWS나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러한 비전 처리 용도를 우리가 빌려줄 테니까 너네가 편리한데 써라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시장성도 어마무시하게 넓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수직 계열화해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투자 비용도 상당히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엑사플롭스 기준의 비용을 봤을 때에 엔비디아의 A100 GPU를 꾸렸을 때 대비해서 6배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제조라든가 에너지 인슈런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모빌리티라든가 네트워크 서비스, 배터리 비즈니스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새롭게 목표가를 $400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 보세요. 이렇게 뭐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 분야에서도 나중에 UAM 분야에서도 이 비전 처리 갖다 쓰세요, 여러분들 다 슈퍼컴퓨터 구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거 쓰세요 라고 하면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철도라든가 전선 배선 파워 그리드 쪽이라든가 로보틱스, 그리고 시큐리티 카메라 쪽 에어포트 시큐리티라든가 도난 방지, 페이셜 레코니션 이러한 부분들 다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로서. 솔직히 이게 가능한 기업은 제가 봤을 때 테슬라를 이겨낼 수 있는 주체는 없습니다. 여기 빼고. 어디? 중국 빼고. 중국에서는 사회 안전 보장 시스템 이래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다 가져오잖아요. 또 중국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 혹은 AI 기업들은 요거를 좀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 외 기업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는 대체 무언가? 역할은 이거죠. 결국 비용을 떨어뜨리고 성능은 올리고 에너지는 소모를 줄이면서 공간도 절약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엔비디아 GPU보다 훨씬 더 개선된 여러 가지 강점을 누릴 수가 있겠죠. 자체 설계한다는 리스크를 빼고서요. 그래서 테슬라는 원래 2024년 말까지 100엑사플롭스의 컴퓨팅 파워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캘리포니아에 7개의 엑사파드를 설치를 합니다. 엑사파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도조 칩을 패키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타일 구조를 계속 엮어가지고 엑사파드라는 거대한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도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2023년 7월 지난달에부터 운영되기 시작했고 FSD 버전 12에서 요거를 적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어렵다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장애물이라든가 길이 이상하다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 세계 중국이고 인도고 대한민국이고 미국이고 서로 다른 형태의 서로 다른 구조의 서로 다른 모양의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때 이게 장애물이다, 이게 사람이다, 이건 움직이네, 이건 이렇게 예측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AI 비전 처리가 필요한 건데 이게 도조로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결국 인간이 주행하는 것보다 도조로 인해서 자율주행하는 것이 인간보다 10배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궁극적으로 로보택시가 인간보다 10,000배 더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들이 있는데 이게 도조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학습하고 추론을 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모건 스탠리가 인정을 했다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도조 구조에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영상 처리를 집중해서 추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스템 트레이에 이렇게 타일들이 딱딱딱 꽂혀가지고 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굉장히 스케일링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하드웨어가 이걸 따라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나 AMD가 그리고 TSMC가 후공정으로 아무리 빠르게 만들려고 해도 이 밴드위스를 아무리 HBM3, HBM3E 같은 걸 넣어가지고 넓혀가지고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하드웨어 발전이 훨씬 더 뒤쳐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 특정한 기능에 집중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었다는 게 도조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D1 칩 아키텍처는 이 CPU가 또 D1 다이 칩으로 가고 그 D1 칩 다이가 트레이닝 타일로 확정되고 나중에 방금 보신 시스템 트레이로 확정되고 이게 엑사포드 시스템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이게 D1 칩 하나당에 354개의 코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D1 칩이 25개가 모이면은 하나의 타일이 되고 6개의 타일이 모이면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이 2개의 트레이가 캐비넷에 딱 담기면은 엑사포드당 10개의 캐비넷이 있어가지고 총 1,620,000개의 코어가 담긴 약 1.1 엑사플롭스의 컴퓨팅을 가능한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엔비디아 GPU 같은 거 예를 들어 A100 같은 경우에는 약 7,00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H100은 17,000개 정도를 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레브라스 같은 경우에도 WSE2 같은 경우에 85만 개 이상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구글 TPU 같은 경우에는 좀 작지만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4,096개 이런 식으로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수십만 개 단위의 코어를 갖고 있는 단위가 되는데 도조 칩의 단일 단계는 354개로 굉장히
작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코어를 굉장히 무한히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스케일링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점에서 범용성보다는 딱 특화된 영상 처리에 집중해서 그리고 수직 구조로 쌓을 수 있는 이 인프라 구조가 전송 용량이나 속도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점을 가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TSMC 7나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웨이퍼 가격이 떨어지면은 좀 더 공정 기술을 올려가지고 좀 더 성능이 빠른 걸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DDR4기 때문에 나중에 DDR5도 탑재를 하게 되고 하면은 디코더 속도도 빨라지고 리스크5 구조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X86이나 ARM 구조의 어떤 거를 가져오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정의한 인스트럭션 셋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니까 정말 딱 필요한 것들을 잘 맞춰갖고 설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있죠. D1 칩에서 25개 모이면 트레이닝 타일 6개 하면 이렇게 금체 시스템이 된다라는 거 보이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다 적혀있죠. 한 노드에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도 같은 거는 전부 다 예전에 AI 데이 때 다 말을 했던 내용입니다. 테슬라가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요거를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죠. 64비트 CPU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D1 칩 각각이 처리할 수 있는 성능 부분 그리고 밴드위스 부분들, 이렇게 칩 크기 같은 거 7나노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칩 자체가 TSMC의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서 각각의 밴드위스 나가는 것들을 IO 처리를 굉장히 미세하게 여러 개 나갈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여러 개가 엮이더라도 충분한 성능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트레이닝 타일 기준으로 봤을 때의 9TB/s에 각각 이렇게 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처리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신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수직 통합해서 하나의 스택으로 이렇게 딱 파이터치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100과 비교했을 때 30배 빠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부분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컴파일러를 자기들이 직접 하기 때문이에요. A100이 법령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인스트럭션 셋까지 그 레벨까지 하나하나 영상 처리에 딱 맞는 형태로 하니까 좀 더 빠르게 주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전 처리용, 영상 처리용으로는 굉장히 빠른데 LLM 같은 거를 다시 하려면은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원래 일론 머스크가 H100을 10,000개를 주문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현재 법령적으로 있는 걸로 일단 엔비디아 거를 써가지고 하고 나중에 도저 V2가 나오면은 그걸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AI를 통해서 이 비전을, 그러니까 기계가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체 제작한 슈퍼컴퓨터 도저를 사용해가지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일단 지원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FSD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설계 칩들을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실제로 보고서에도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각각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 같은 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A100 같은 경우에는 DGX라는 시스템 통해서 A100 박스가 있고 H100도 DGX라는 박스가 있죠. 이렇게 해서 렉에 씌우는 구조가 되겠는데, 2022년 9월 기준으로 테슬라가 14,000개의 엔비디아 A100 GPU를 탑재한 3개의 슈퍼컴퓨터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10,000대는 현재 트레이닝용으로, 4,000대는 자동 라벨링 기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게 완전히 로드된 DGX A100 엔비디아 슈퍼컴퓨터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의 대략적인 비용이 20만 불입니다. H100 기준으로는 48만 불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비싼 코스트를 안 지고 싶다는 거죠. 테슬라는 앞으로 2024년 4분기 때까지 100엑사플롭스에 리치할 거다. 요게 A100 GPU도 갖고 있고 도저 컴퓨터도 갖고 있고 다 활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거를 도저 컴퓨터로 하는 것도 있고 엔비디아 걸로도 대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슈퍼컴퓨터 순위를 보면은 테슬라가 여기 네 번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미 슈퍼컴퓨터 기준으로 상당히 앞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메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도저 컴퓨터로 학습하고 추론을 하게 된다면은 FSD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ADAS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로봇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활용될 예정인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걸리던 워크로드가 일주일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을 충분히 소화를 하면서 계속 학습해서 더 발전을 해 나가야겠죠. 계속 데이터가 쌓이기만 하고 처리를 못하면은 그만큼 발전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가 테슬라를 가졌다라는 것이 앞으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사업의 개발과 수익화를, 이제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로봇이나 의료 분야도 그렇고 보안 시큐리티 분야, 이러한 비전 기반의 AI 모델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런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산업에서나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으로서 핵심적인 무기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코어 컴피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 배터리 투자 많이 하시죠? 테슬라가 직접 도저 V2를 통해서 범용 AI의 한계를 극복을 할 걸로 보이는데, LLM을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 생태계를 다시 학습을 해서 제공할 수도 있겠고, 각각 모터나 배터리 설계 같은 것에도 자기장이나 화학 반응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슈퍼컴퓨터로서 구축하고 예측을 하면은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직접 예측하고 좀 더 나은 충전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확장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에너지, ESS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가진 스페이스 X, 또 네트워킹이나 위성통신, 위성 계속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스타링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위성이 이제 충돌을 잘 피해야 되는 궤도를 계산한다라거나 순간적으로 완화하거나 회피를 한다거나 비전 처리 같은 거나
여러가지 계산에 이 슈퍼컴퓨터를 다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요거 자체가 컴퓨팅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조를 사용해서 시스템이 통신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요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서가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레이닝 타일과 DGX A100 이런 거 비교한 거, 가격 수준으로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리고 오토라벨링과 기존 네트워크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또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바로 커스텀 AI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칩 사이즈를 더 줄이고 파워를 줄이고 교체 기간을 더 늘리면서 코스트를 줄이고 여러가지 효율성을 가지기 위한 커스텀 AI 접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았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도 계속 확장이 해 나가죠. 근데 이러한 것들의 요구 때문에 점차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AI 반도체를 만들 거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이런 것들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세레브라스, 그래프코 이러한 반도체 제조사들 뿐만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러한 기업들도 전부 다 전용 칩을 만들어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LLM이 우리가 흔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국가 간에도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는 쪽은 다른 국가에 지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클로바,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걸 발표하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서 나름대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겠는데, LLM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커스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하드웨어 수석 디렉터인 가네시 벤카타라마나 이분의 말씀하신 걸 보면은 테슬라의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도저를 구현해가지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지만도 결국은 테슬라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서비스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향후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를 테슬라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물론 FSD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성된 제품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채워나가면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도조를 이용해가지고 FSD를 점점 발전시키고 옵티머스도 곧 상용화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AI 기반으로 영상 처리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점, 그거를 그대로 자신들이 직접 설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통해서 수직 통합해서 계속 학습해서 좀 더 품질 좋은 업데이트를 이뤄내고 있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주목이 될 것 같고, 이거를 넘사벽으로 다른 이들이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기 싫거나 아니면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옵티머스는 2024년 초에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예정이고 2025년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리뷰하면서 야, 이거 안대공학에서 이미 다 다른 내용인데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괜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테슬라에는 뒷꼬리만큼 투자한 상태에서 재테크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